어쨌든 이제 이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선택적인 풍수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이 선택적인 풍수 개념이라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이제 선택적인 풍수 개념입니다. 이 선택적 풍수 개념은 형기 풍수와 이제 이기 풍수를 이제 합해 놓은 게 선택적인 풍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선택적인 풍수가 일반적으로 대세가 된 배경에는 인간의 이제 의식 변화에 있습니다. 의식 변화가 있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인간의 의식은 어떤 신에 의해서, 예, 신탁에 의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이제 이 형태였었는데, 인간이 이제 음양오행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이제 이 해와 달의 이런 변화 같은 것도 알게 되면서, 이제 이 신이 이런 자연의 현상이 이제 신으로 이제 대체하게 되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우리가 이제 안다는 이런 무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기복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이런 변화에 이제 재빨리 대처를 못하는 거지. 예. 그래갖고 적응력이 이제 약한 아주 보수적인 이제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사실 기복적인 신앙인데, 기복적인 복수라고도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 이제 발전이 더뎌 가지고 점점 이제 우리가 풍수의 변화로부터 자꾸만 뒤처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인간이 얘기하는 이제 어떤 신의 뜻은 이제 인간은 천지자의 현상으로 이제 보기 시작한 거죠. 예. 예. 이 천지전의 현상은 음양오행과 수의 적용법, 또 그 변화의 원리가 천지전의 현상이에요. 이제 이것이 이제 드디어 신의 뜻이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예, 대처를 하게 되는 거죠. 생각하는 것보다도 대처가 되는 거죠. 예, 대처가 되면서 이제 이 전복의 어떤 중요성이 이제 대두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서양과 동양은 이제 많은 저 문화적 차이가 있습니다. 서양에는 점술이 생각보다 발달하지 못했죠. 물론 이제 서양의 점성술도 있고 현대 이제 뭐 우리나라에 이제 최근에 들어온 어떤 타로점 같은 것도 있지만은 많이 발달은 못했지요. 근데 뭐 이 동양 사회에서는 점하면 상당히 많이 발전돼 있죠. 풍수도 어떻게 보면 점학의 일부입니다. 좋은 땅에 써서 자손이 잘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것도 조막이죠. 예. 관상법도 얼굴의 생긴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운명을 얘기하는 것도 조막. 또 주역점, 뭐 우리가 또 가장 또 오래된 점이라고 알고 있는 귀복점, 거북, 거북 가지고 치는 거북, 거북의 이제 속 등 껍질을 이제 불에 구워서 보는 귀복점, 또 뭐 시초점, 시초라는 풀로 점을 쳤던 시초점. 뭐 동양에서는 다양한 점들이 뭐 육효점이라든지 뭐또 유김도 점이고 김은능각도 일종의 또 점이고 또 자미두수도 점이고 수도 없는 점들이 나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서양은 이 신의 개념이 굉장히 강하죠. 신의 개념이 강해서 실제 서양은 신이 인간을 어, 신이 인간을 뭐 통치하고 그러니까 종교가 인간을 통치한 것이 거의 뭐 제 생각에는 한 17세기까지 그것이 이어져 오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또 서양 철학에 대해서는 제가 잘 뭐 능통하지 못하니까 이제 대충 짐작이 한 17세기까지는 신의 뜻에 의해서 이제 움직였던 것들이 이제 서양의 어떤 정치의 상황이고 동양은 이런 것으로부터 상당히 이제 멀어져서 신의 뜻보다도 인간이 이제 스스로 점이라는 걸 쳐서 신의 뜻을 알려고 노력을 했죠. 그 점치는 행위가 이제 실제 자연을 이용한 행위지요. 동양 사상의 이제 근간을 이루는 거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인간은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별들도 막 관찰하기 시작을 하지요. 예.
이제 별점, 동양의 이제 별점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미두수지. 자미두수. 예. 이런 이제 별들에 대해서 이제 조나라 사람 이제 순자, 조나라는 이제 전국시대 사람입니다. 조나라 사람 이제 순자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쭉. 예. 별들이 뭐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돼서 거기에 따라서 뭐 바람과 비가 어떻게 되고 만물이 이제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를 이제 순자는 이제 천론이라는 자기의 이제 어떤 책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예. 하여튼 천문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늘에서 별들이 운행하는 것을 관찰하는 거죠. 예. 하늘에 있는 이제 28개의 별이죠. 3은 28수라고 했는데 이것을 움직임과 해와 달 그리고 목화토 금성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운행을 변화를 계측하여서 자연현상을 포착하고 인과사의 이제 길과 힘을 이제 예단하는 것들이 이제 사실 천문이었던 거죠. 또그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농사를 이제 짓게 되고 여기 대해서 이제 홍수가 날 것이냐, 전쟁이 일어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예단한 것이 이제 별들에 관련된 건데 제가 3원 28수에서 이제 쭉뭐 이제 써놨습니다. 항, 저방, 신미기, 두유, 여허, 이실벽에서 쭉 이렇게 써놨습니다. 각도는 이제 몇 도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은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또 이런 또 이 천상의 움직임과 기원을 이제 초나라 사람 이제 구론이라는 사람은 초사에서 천문에서 이제 표현한 게 있습니다. 이 구론이라는 사람은 참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재밌다고 보다도 이제 비운의 천재라고 보야겠죠. 시에 관련돼서는 중국에서는 이제 이 구런이라는 사람을 빼놓고 얘기를 하지 못하지요. 상당히 문장에 능통했던 사람이라고 기원전 사람이지만은 중국에서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구런이 이제 그때 당시 자기 초나라 왕한테 간언을 하는데 초나라 왕이 들어주질 않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구런이 시름에 빠진 나머지 예, 강가를 배회하다가 강에 몸을 던져서 자살을 합니다. 그 강 이름이 명나강이라고 하는 강인데, 예. 근데 이제 초나라 사람들이 이 구론을 이제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구론이 이제 명나강에 이제 이 빠져 죽은 날을 저 기념하기 위해서 기리기 위해서 죽은 날에는 예, 따뜻한 음식을 먹지 않고 차가운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한식의 기원이라고 하죠. 한식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구론이 이제 쓴 내용이에요. 천문에서 역이라는 별의 여신은 배우자도 없이 어떻게 아홉 자녀를 낳았는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역이라는 이제 별의 여신은 또 다른 이름 여와라고 하는 중국 산해경에 나오는 그 신화에 존재하는 여성입니다. 여성신이죠. 그러니까 역이라는 별은 여신은 배우자도 없이 아홉 자녀를 낳는가. 이제 아홉 자녀가 이제 뭐냐면 이 탕곡이라는 이제 이 곳이 어느 지형이냐면 에, 동쪽에 있는 음, 물이랍니다. 물. 어떤 뭐 물이 어떤 아홉 개의 동쪽에 중국의 동쪽에 아홉 개의 탕국이라는 어떤 에, 그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아홉 개의 나무가 서 있답니다. 이것을 탕국이라고 한데요. 산해경에 보면. 그러니까 탕국이 이제 나무가 있으니까 동쪽을 의미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태양은 아침에 탕국을 출발했다니까 동쪽에서 나와서 저녁에 목리에 도착. 그러니까 목리는 이제 서쪽이겠죠. 예, 예. 예. 이런 얘기를 이제 예, 초사에서 예, 이제 해 운행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천문에 이제 관심을 갖고 관찰을 이제 하면서 자연환경과 만물의 형성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예, 어떻게 해요?
공간 구성과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드디어 어떻게 이제 공간 구성과 배치가 되면서 어떻게 풍수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예, 풍수하고. 예, 이 점성술이 점성술이라 하는 이 천문이 풍수하고 연결되죠. 실제 이제 한국 풍수에서는 이러지요. 예, 모든 산을 성으로 표현하죠. 뭐 탐낭성이다, 녹중성이다, 문곡성이다, 무곡성이다, 막 이렇게 예, 보필성이다, 이렇게 이제 성으로 얘기하게 되는 거죠. 탐낭성은 이제 목체니까 목탐낭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목탐낭. 예, 문국은 이제 수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염정성 해서 이제 화성 쭉 가니까 화성 이게 별하고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거죠. 목화토 금수를 이제 다 이게 배분을 합니다. 이거 구성법이라고 해요. 풍수에서 이 구성법을 이제 잘 갖고 이용하신 분이 조정동이라는 분이죠. 호순시라는 분이죠. 지리신법을 쓴 호순신이에요. 지리신법을 쓴 이제 호순실이라는 분이 이 구성법을 가지고 양택삼효 뭐 이런 얘기도 이제 구성법을 가지고 뭐 양택삼효는 얘기한 건 아니고 양택삼효를 얘기한 것은 실제 조정동이고 호순씨는 이제 이 구성법을 가지고 풍수를 이제 이기풍수를 이제 얘기를 했던 사람이죠. 또 그걸 또 이용을 해서 또 어떻게 해요? 팔방구성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양택풍수에 이용했던 분이 이제 조정동이라는 분이고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형공풍수도 이런 공간과 시간에 대해서 자유스럽지 않죠. 형공풍수는 어떻게 해요? 1원부터 9원까지 있다. 1원부터. 이 1원부터 9원이 어떤 방위에 이렇게 연결될 때 그때 변화되는 방위의 어떤 기온 이런 거 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뭐 이 별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주역하고만 연결된 것 같은데 참 재미있게도 이 별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지리신법에서 호순신이 얘기했던 이 구성법은 철저히 어떤 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뭐 여기서 이제 별자리가 각항전은 이제 적나라, 방심은 송나라, 미기는 연나라, 두연은 5월, 허인은 제나라, 칠벽은 위나라, 뭐 익지는 초나라. 이렇게 해서 이제 12분야를 이 별자리로 이제 이용을 해서 나눠 놓은 거지. 예.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 풍수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이 천문이 뭐 아주 연결이 없는 거를 쓴 게 아니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를 이제 참고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은택풍수에 이제 관련돼서 얘기하겠습니다. 은택풍수에 대해서 최초의 이제 기록과 행위는 주장하는 이제 사람과 문헌에 따라서 뭐 다들 틀립니다. 그런데 최초에 이제 뭐 문헌 없고 그렇다고 해도 은택풍수의 최초는 뭘 얘기할 필요 없이 고인들입니다. 뭐 자체로 형태로 형태로 보여준 거니까 그건 얘기할 거 없고 어쨌든 문헌에 나와 있는 기록들도 많지가 않아요. 사실 문택풍수를 어떻게 했다라는 문헌의 최초의 기록이 참 이렇게 퍼펙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오리엔테이션 겸 첫 강의를 풍수와 이제 인간의 관련돼서 얘기를 하게 됐으니까 편안하게 얘기하느라고 현대인이 쓴 이제 김영수라는 사람이 쓴 철학 소설 눈어 눈의 이제 그 부제가 어디 하늘이 말을 하더냐라는 이제 부제에서 김영수 씨가 이제 1991년에 이 소설을 이제 논피션 소설입니다. 예, 픽션 소설이죠. 미안합니다. 픽션 소설이에요. 이거를 쓰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공자가 자기 어머니 안징제를
자기 아버지 숙량휴입니다. 숙량흘, 숙량흘과 합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쓰고 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서 보면 공자는 사마천의 사기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야합을 해서 나온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합이라는 것은 밖에서 나온 자식이라는 얘기죠. 직역에서 이제 공자가 정부의 사회에서 낳은 자식이 아니라 흔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서자였다는 얘기죠. 예. 공자 아버지는 숙량흐리입니다. 공자는 공씨고 어머니 이름은 안징제니까 공자는 자기가 스스로 성씨를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울 겁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 이 공씨 집안이 조나라인가 진나라인가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이제 이 반란 사건에 연루가 돼서 노나라로 도망치게 됩니다. 노나라로 이제 공자의 이제 선조가 도망치게 된 거죠. 그래서 노나라에 들어와서 신분을 숨기고 살기 위해서 이제 숙량이라는 이제 이 성씨를 가지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자 아버지 이름은 숙량흔이 되는 거죠. 공자 아버지는 하급 관리했었어요. 무인이었습니다. 무인에서 이제 전쟁에 나가서 전공을 세워서 말년에 이제 성주가 되는데 공자 아버지가 하루 이제 사냥을 나갔다가 날이 저물어서 우연히 들른 집이 그 노나라 악공인 안사고라는 사람의 집에서 하룻밤을 자게 돼요. 그때 이제 안사고한테는 세 명의 딸이 있는데 그 중에 막내 딸인 안징제를 그 하룻밤을 안징제하고 보내게 됩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나는 게 공자고 공자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보면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할 수도 있었겠지요. 예. 어쨌든 어머니 이제 앙진제 밑에서 이제 공자 아버지는 일찍 공자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 기록에 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 슬하에서 어렵게 자랐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어머니에 대한 이런 정이 상당히 공자는 많이 이렇게 가슴에 남아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자기 어머니를 이제 아버지하고 합장을 하려고 생각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드디어 이제 아버지 산소를 찾아서 공자가 물어보러 찾았다고 합니다. 그때 기록도 공자는 뭐 아버지 산소를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물어보러 찾아서 어머니하고 합장을 하는 이제 과정을 쭉 이렇게 이제 예,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제 공자가 어머니하고 이제 합장을 마치고 산소를 높게 이제 만들고 나서 다 끝났다 하고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앞에 큰 비가 내려요. 음. 그래가지고 아주 그 봉군이 무너집니다. 공자가 이제 이런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배운 바는 옛날에는 무덤을 다시 만드는 법이 없었고 또 무덤을 이렇게 높게 한 적도 없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한 거는 나는 천하를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라 높게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어머니에 대한 또 그림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대충 이런 얘기를 이제 제자들한테 토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얼마나 슬펐으면 하여튼 공자가 뭐 3년상을 마친 뒤에도 검은고를 탔는데 검은고 소리가 아주 제소리가 안 났다고 할 정도니까 공자는 아주 음, 공자는 아주 그냥 어, 상당히 그 어머니에 대한 정이 깊었던 겁니다. 이거는 사실상 옛날 기록이 아니라 현대에 써진 픽션 소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 강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진위 여부를 뭐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글이 있다고 소개하는 정도입니다. 예. 왜? 이 무덤에 관련해서 산수에 쓴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공부를 쭉 하는 과정에서 정의천이라는 사람을 이제 만납니다. 정의천. 정의천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의 책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황제의 감유경을 언급하여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 뭐라고 설명하냐면 오성지설의 오성이라는 말은 경전에도 나오지 않고 예의명에 관한 책에도 이런 설은 없다. 이것은 민간의 풍속이 전해진 것으로 출처가 분명하지 않다. 황제의 감효경에는 천시와 노시가 나오며 이것이 오성에 관한 말이다. 또 황자 시대에는 희시와 강시 둘셋의 성씨가 있다. 여기서 이제 정의천이 얘기하는 것은 오성지설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컨대 이런 거죠. 김씨는 세금이니까 어떻게 금에 해당되는 땅을 써야 되고 정말에서 서쪽을 쳐다봐야 되고 어, 또 박씨나 이씨는 목에 해당되는 성씨니까 반드시 동쪽을 쳐다봐야 되고 또 송씨는 송나라 송자를 쓰다가 보면 목이 들어가니까 그 목씨니까 또 그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또저 북쪽을 쳐다봐야 되고 이런 설이에요. 이게 송나라 때 굉장히 이제 유행했던 오성지설입니다. 풍수의 이비법 중에 하나인데 이런 이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사실 왕가에서조차도 이것 때문에 아주 이제 이런 여기에 맞춰서 산서를 쓸 정도니까 거기에 관해서 이제 정의천이 이제 이걸 비판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이제 자기가 황제의 감유경을 언급하면서까지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정의천의 이제 이정집에서 장법결이라는 데서 이제 나와요. 정의천의 글로 보면 황제 시대도 무덤을 썼다는 기록이지요. 실제는. 왜냐하면 황제 감유경은 황제가 썼다고 하니까 예. 황제 무덤을 썼다는 기록인데 정의천은 또 장설에서 또 뭐라고 주장하냐면 옛날에는 원시 시족의 장미 형태가 뭐냐 하열 수목도였다는 거예요. 하열 수목도는 시족사에서 사용했던 장미 풍습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이 하열 수목도라는 어떠한 형태로 방언의 형태를 갖춘 그런 산수를 쓴 법이 있다라고 이제 정의처는 얘기를 합니다. 예. 그 하열 수목도가 이렇게 생긴 거죠. 하열 수목도에서 이 소목법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남쪽을 바라보겠어요. 북쪽을 등지고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하단, 중단, 상단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예. 그리고 하단에서 이제 자열은 1세가 쓰고 축혈은 2세가 쓰고 해열은 3세가 쓰고 예. 묘혈은 4세가 쓰고 유혈은 5세가 쓰고 사열은 6세가 쓰고 미열은 7세가 그러니까 6대까지 쓰는 것이 하열 소목도예요. 6대까지 쓰는 것이 예. 이제 이 순서대로 이렇게 썼단 얘기예요. 옛날에는 예. 뭐 여기에서 뭐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가장 조부가 여기다 썼는데 뭐 이쪽이 좋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딱 이런 법칙에 따라서 썼다는 거죠. 좋고 나쁨을 구분을 하지 않고 이제 자세히 살피면 왼쪽은 어떻게 해요? 2, 4, 6세로 이제 가고 오른쪽은 3, 5, 7세로 이렇게 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정의천은 장론에서 이제 다음같이 또 얘기하죠. 어떻게 해요? 세간에는 술수가 많지만
특히 지리서가 의리가 없다라고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풍수를 이제 이거 꼭 부정한 얘기 같은데 이거는 이기 풍수를 부정한 거예요. 그때 당시 오성지서를 굉장히 부정한 얘기죠. 예. 이제 지리서가 의리가 없다는 것은 지리서가 가장 위서가 많다는 얘기죠. 가짜가. 예. 그래서 자기는 할아버지 산수를 쓸 때도 장사를 칠 때도 지린을 썼는데 존장들이 뭘 다 믿었다는 얘기예요. 풍수가 얘기를. 예. 그런데 자기는 자기 아버지 산소를 이제 쓰게 될 때 자기 형님과 자기 정우는 정이천이의 형입니다. 두 정이천은 이천은 후고 정이지요. 정이와 정후를 가리켜서 이정이라고 해요. 북수 오자 중에 이제 들어가신 분들인데 예.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할아버지 때는 어떻게 해요? 준장들이 이렇게 이분들의 얘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오성지설에 따라서 썼지만은 자기들은 안 그랬다는 자기 아버지들은 자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소문복만 사용했다니 하얀 수품에 따라서 그런데 그렇게 쓰고 나니까 사는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다 땅을 썼습니까? 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천이 나는 소문법에 의해서 썼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풍수하는 사람이 자기가 알기에 당신은 정씨는 어, 여기가 어디 절처에 해당된다. 상음에 의해서 음에 의해서 예, 절처에 해당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여기를 쓰게 됐냐? 이렇게 하니까 정치인이 얘기하는 것이 나도 알고 있다. 하지만은 알고 있는데 나는 그거 안 믿으니까 나는 소목부에서 썼다. 어, 그런데 나중에 정의천이 자기가 살다 보니까 굉장히 잘 됐다는 얘기야. 자기네 집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아주 몇 배로 불어나고 굉장히 잘 됐다. 이런 이제 내용을 이제 정의천이 예, 자기 이제 장설에서 이제 씁니다. 이것을 이제 정약용 선생님이 타산 정약용의 풍수지비에서 있는 내용을 자기가 이제 여기 각주를 이제 이렇게 붙여서 여러분들이 쓰게 됐습니다. 그때 이기풍수가 굉장히 힘들게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너무나 이제 어느 쪽으로 빠지냐면 교만해지는 거죠. 자연을 우리가 충분히 제어하고 내 맘대로 어, 자연을 그냥 내가 막 통제를 할 수 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법으로. 그래서 뭐 김씨는 어떤 땅에 써라, 박씨는 어떤 땅에 써라, 뭐 노씨는 어떤 땅에 써라, 송씨는 어떤 땅에 써라, 막 어떤 방향을 바라봐라. 이게 딱딱 정하는 거죠. 근데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근데 그때 송나라 때는 굉장히 이게 유행했다는 얘기는 거예요. 정의천이 여기 제가 설명했는데 절차라는 것은 오음에 부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천은 풍수를 부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 유행했던 오음지서를 부정했던 사람이에요. 정의천은 또 그래서 풍수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이 좋은 경우에는 신령이 편안하다고 얘기해요. 그래갖고 자손도 편성하고 예. 또 땅이 나쁜 경우에는 또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근데 땅이 좋은 땅은 뭐를 얘기하느냐? 흙의 색깔이 빛나고 윤택하고 총기 무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뭐 흙의 색깔이 빛나고 윤택하면 우리가 혈토가 나왔다는 얘기죠. 뭐. 예, 예. 초목이 무성하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땅에 힘이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의천도 풍수를 부정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기부 풍수까지도 또 정의천은 생각을 합니다. 기라는 얘기. 예. 부자와 주부는 기가 같으니까 저쪽이 편안하면 이쪽이 편안하고 저쪽이 이태로면 이쪽에 이태로운 것들이 그 이치다 해서 이제 정의하고 선생의 풍수지비에서 이제 써 있는데 나중에 정의하고 선생은 이거를 부정합니다. 이런 기가 조상하고 연결돼서 좋아지지 않는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풍수에 대한 생각은요, 과거에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어떤 대단한 학자들도 다 의견이 틀립니다. 그런 어떤 관계
때문에 제가 한번 또 주자라는 분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자는 정의천과 비슷한 시대를 살아갔어요. 정의천은 북숭 때 사람이고 주자는 남숭 때 사람이에요. 근데 북숭과 남숭이 몇백 년 떨어진 게 아니라 불과 27년 이제 이 세월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예, 나이가 27년밖에 나이가 안 나요. 주자는 이 정의천의 사상을 개성했다고 할 정도로 정의천을 흠모하고 정의천의 사상을 상당히 많이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토수정결은 굉장히 틀려요. 정의천은 철저히 소무법을 주장했어요. 예. 그리고 땅의 색깔, 뭐 이걸로만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반면에 주자는 자기의 이제 주자집에서 보면 산능의 장이라는 책이 산능의 장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때 당시 황제한테 주자가 올렸던 하나의 상소문입니다. 풍수에 관한 여기서 아주 평기 풍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있는 용연사설을 충실히 따를 것을 주장을 합니다. 주자는 아주 본격적으로 풍수에서 얘기하는 그 방법을 그대로 하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제 사실 이제 그런 얘기 산능의 장에서 이제 어떻게 얘기냐면 이제 광종이 돌아가셨는데 예, 예, 이제, 아니지 효종이 이대 황제 효종이 돌아가셨는데 어, 광종이 산소를 아직까지 그 왕릉을 못 만들어요. 그 못 만드는 과정이 그냥 대신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 막 그냥 저 흔히 얘기했던 오성지설에 막 이제 부합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여기로 써야 된다, 저기로 써야 된다. 물론 이제 조선 시대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에, 그거를 이제 그 오성지설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는 얘기다. 어, 오로지 풍수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제 이것을 이제 올린 것이 주자의 이제 삼능회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땅을 찾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 땅의 세력의 강약, 바람과 바람, 또 물, 또 혈, 땅의 온전함, 불안함, 이런 것만 가지고 따지라는 거죠. 현대 형기풍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 정의천이라는 분이 이렇게 정통 풍수를 잘 할 수, 그대로 딸고 이 전통 풍수를 저 이렇게 또 풍수를 잘 할 수 있는 이유에는 어떤 또 이면이 있냐면 사실 정의천 주자 여기서 정의천이 주자입니다. 주자. 자꾸만 정의천을 얘기하네요. 예. 주자의 고조모 사대 주죠. 정씨 묘수와 어머니 축씨 묘수는 아주 유명한 풍수책 인자수지 자유지리학이라는 책에 아주 소개할 정도로 명당이에요. 거기 나와 있어요. 예. 또한 특히 그 어머니 묘수는 주자가 손수 자리를 찾아서 썼어요. 근데 명당으로 그냥 인자수지에 나오는 거죠. 또 주자는 자신의 또 저 뭐야 아버지 묘도 또 두 번 이장했어요. 이건 조선왕조 실록에 이제 찾아보면 이제 나옵니다. 주자가 어, 풍수에 이렇게 이제 능통했던 이유는 이런 거죠. 고조묘가 아주 명혈이라고 이제 소문이 났고 또한 풍수가 또 주자가 풍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최원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풍수의 대가지요. 최원정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금난경, 그러니까 장서지요. 장서를 어, 정리를 하신 분으로 유명해요. 최원정이라는 사람과 교류를 해가지고 또 그분 풍수 상상을 또 많이 받아들인 것도 기존 풍수의 형기를 입각한 견해를 지은 거죠. 예. 그러나 이제 정의전은 전격 결의에서 불가장지로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죠. 예. 다섯 가지의 이제 오한.
어떻게 해요? 뭐 도로에 편입될 걸, 성곽에 또 성으로 될 것, 또 세도각에 또 뺏길 것, 논밭으로 변할 것, 장지에서 물이 나오거나 스미는 것, 이런 것 땅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소모법에 의해서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도 이제 땅의 색깔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주자처럼 막 용혈사수 뭐 산이 멀리서부터 오는 거를 추적을 해서 용의 기세가 용의 힘이 어떻고 뭐 거기에서 또 뻗어나가는 형세가 뭐 목성체냐 화성체냐 토성체냐 또 주위 산들의 아름다운 모습 삭격이 어떻고 물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흘러가고 우측에서 좌측으로 흘러가고 이런 것들을 전혀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의천도 풍수를 부정한 건 아니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풍수를 완전히 뭐 긍정한 것도 아니고 또 어정쩡한 입장인데 주자는 완전히 풍수를 이기법만 믿지 않았을 따름이지 형이법은 철저히 따랐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저와 정의천은 이제 아주 대단하신 분들이죠. 예. 어떻게 보면 송나라를 통틀어서 아주 일가를 이루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동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견해가 틀려요. 이렇게 편수가 견해가 틀리다는 것은 우리도 현대를 살아가면서 생각할 방법가 있습니다. 풍수에서 자신하고 견해가 틀리고 또 행위가 틀리다 해서 적대시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하여튼 뭐 자연에 우리가 에, 자연을 적응 자연에 자연에 적응하고 자연을 이용하는 방법이 사실 풍수인데 이런 것은 개인에 따라서 생각이 틀리고 또 행위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승냥이 집과 토끼의 집은 틀리지요, 당연히. 예. 또 어부의 집과 또 화전민 집은 또 틀립니다. 예. 그때 자기가 자연 환경에 어떤 처한 위치에 따라서 집의 형태는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견해가 옳고 틀린 게 아니라 사실 현대 풍수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풍수 방법도 받아들여서 나한테 장점이 될 수 있으면 소화를 시켜야 될 겁니다. 너무나 부정적인 방법. 뭐 나는 형국만을 하니까 뭐그 주정등이 주장했던 뭐 양택사면 뭐제 별거 아니다. 또 나는 뭐 주정등이 하는 또 양택사면을 신봉하니까 뭐 형공제가 별거 아니다. 나는 형기풍수만 뭐 형기파니까 뭐 니들이 뭐 이기에 뭐 정말에서 뭐 현공하는 사람 아니면 또 양택풍수에서 양택삼일을 하는 사람 니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지. 비록 이기풍수라고 해도 허황되거나 예, 또 혹세무민하는 말만 아니라면 받아들여서 우리가 잘 이용하고 잘 사용할 수만 있으면 받아들여서 그분들의 여러분들의 견해를 받아서 나의 장점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풍수는 너무나 적대하는 문화가 너무나 심합니다. 뭐 다들 생각이 틀려요. 반드시 누가 어떤 사람의 장미를 해주면 가서 좋다는 얘기들을 대부분 안 해요. 막 비판하는 얘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좀 그런 풍조,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은 예, 버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좀 장황하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주자의 고조모 묘입니다. 인자수지 226축에서 나왔던 그 아주 이 주자의 이제 고조모 묘지에 대해서는 아주 대단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실제 등장을 해요. 고주묘 묘지에 대해서는 또 무친의 이제 묘열에 관해서도 대단히 또 대단한 얘기들이 많이 또 등장을 하고요. 주자의 고주묘 묘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얘기를 해보면 오경란이라는 어떤 풍수에 능통한 분이 계십니다. 오경란이라고 하죠. 오경란이라는 분이
이제 주자의 우연히 주자의 이제 이 모친 묘를 이제 가보게 돼요. 모친 묘를 이제 그 근방을 지나게 되는 거죠. 모친 모친이 아니라 고주모 묘소를 이제 지나게 돼요. 지나게 이제 주자의 고주모 묘지가 이제 있는지 모르고 이제 지나게 되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잠이 됐다고 그 근방에서 이제 물을 먹게 됐어요. 근데 그 물맛이 대단히 좋고 인자수지에 소개하는데 보면 향내가 났다고 합니다. 한묵의 향. 그 향이 저는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좋은 향내가 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자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오경란 선생한테. 이렇게 이 샘물에서 한묵의 향이 나는 거 보니까 이 주위에 명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오경란 선생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오경란 선생을 오국사라고 이제 하는데, 어, 아주 뭐 이거 대연이 나오는 땅이 있을 것이다. 아주 아주 그러면서 이제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가 보니까 과연 어떻게 주씨 집안에 묘소가 있었다. 이런 이제 꼭 설화 같은 소설 같은 이제 얘기가 이제 이 인자수지에 소개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주자라는 분이 사실 나왔기 때문에 뭐 이런 주자의 고조묘열이 명당이다, 모치묘열이 명당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걸 또 반대로 또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뭐 사실 중국 서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에, 믿을 수는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인자수지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인자수지를 쓴 서선술 서선계 형제가 주자라는 사람을 비하하기 위해서 또 뭐 이런 글을 또 삽입해 넣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자는 제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살아 생전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주자 아버지는 당파 싸움에 휘말려서 예, 예, 저 시골로 낙향을 합니다. 낙향을 해서 난 자식이 주자예요. 그리고 또 일찍 죽어요. 그래서 주자가 먹고 살기가 막막해 갖고 자기 그 누이야 본인과 어머니를 모시고 주자 그 아버지 친구 집에 유씨인데 유씨 집안에 몸을 의탁해 해서 거기서 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끝내 부인도 저 그 유씨 부인을 얻습니다. 예, 그 유씨 부인, 유씨 아버지 친구인 유씨 딸과 결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농사를 짓고 살아요. 주자가 농사를 짓고 삽니다. 굉장히 힘들게 사는 거죠. 조묘 산수가 명당이었으면 그렇게 힘들게 살까요? 또한 주자는 또 늦은 나이에 벼슬길에 올라요. 근데 오래 있지도 못해요. 예, 오래 있지도 못하고 높은 벼슬도 또 올라가지 못합니다. 실제 그래서 또 평생을 주자는 제자를 양성하고 책을 쓰고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유하게 살았던 분은 아니고 또 엄청나게 또 그 시대에 인정을 받았던 분도 아니지요. 그런 면으로 볼 때 인자수지의 소개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산소를 과연 명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또한 이 산소가 또 명당이라고 하면 그럼 주자 이후의 주자 아들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또 추적한 또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주자의 모친 산소 이제 이런 것도 추적을 하게 되는데요. 너무나 이런 기복적인 풍수에 빠지지 않았으면 하는 이 바람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린 말씀입니다. 또 이런 또
기복적인 풍수를 신봉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또 저는 이제 학자로서의 끊임없이 의심하고, 이것을 또 다시 생각을 하고 자꾸만 훈구를 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드린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하겠습니다. 뭐 굳이 뭐 저도 풍수를 약 30년 해온 사람인데 이런 것들을 또 전혀 또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주자의 성능의 정의라는 또 문제를 가지고 또 논문을 또 쓰기도 하고 또 풍수를 가지고 논문을 또 저 뭐야 박사 논문을 쓰기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풍수의 전면적인 것을 이렇게 뭐 부정하거나 이런 삐딱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현대에 와서 풍수를 조망하는 방법이 실제로는 끊임없이 검증을 하고 또 의심을 해보고 맞느냐 틀리냐 비교를 해보고 이게 학문적으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문헌이 있다면 이 문헌도 이 문헌주차도 이게 제대로 된 문헌이냐 혹시 가탁이 된 문헌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의심을 해보자나 하는 취지에서 이 주자의 고주묘열과 모취묘열에 관련돼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다음 강의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진행이 어떻게 나가게 되냐면 금난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는데요. 저는 금난경을 그대로 주석을 하고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뭐 그냥 이거 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이 금난경에서는 이제 기라는 문제가 나오고 오행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금난경을 끊임없이 해석을 하면서 이것을 현실, 그러니까 양택풍수하고 끊임없이 비교를 하고 거기다가 적용하려는 노력을 할 겁니다. 어쩔 때는 순식간에 형궁풍수가 튀어나와서 거기다 적용을 할 수도 있고 또 순식간에 또 저 동서사택이 또 튀어나와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맡은 과목이 부동산에 연결된 풍수니까 분난경을 한다고 해서 뭐 옛날 고전이나 하는 이렇게 이런 생각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다음 이제 강의할 풍수를 미리 방법을 얘기해 드리고 다음 강의는 그렇게 되면 이 금난경을 쓴 저자 곽박이라는 사람은 또 과연 어떤 사상을 갖고 있고 어떻게 살아왔고 그 시대는 또 어떻게 형성이 돼 있고 또 이런 얘기를 이제 곽박의 어떤 사상과 곽박이 또 했던 풍수행위 또 뭐 그 시대상 이런 것을 가지고 1강과 2강은 진행하려고 합니다. 좀 깊은 이제 점점 깊은 얘기는 아마 3강부터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걸로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